이번에는 바디 지방 흡입 말고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개인적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필요 이상의 얼굴 지방 흡입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성형을 하는 의사이기에 앞서 진료를 보는 의사라는 거에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피부 레이저와 실 리프팅, 필러 등은 좀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얼굴의 리프팅과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학회와 논문들을 보면서 나름 저만의 진료 결과, 진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는 말되 절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는 시술하지 말자. 이고 두 번째는 되도록 많은 정보를 상담할 때 제공하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진료 철학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당연히 날씬한 얼굴 라인, 그 다음에 턱 라인을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광대, 윤곽수술, 양악수술 하시는 분들도 미용의 목적으로 작은 얼굴과 갸름한 라인을 많이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몸과는 달리 얼굴에서는 지지인대, 그 리테이닝 리가먼트라는 개념을 리프팅과 노화의 기본 구조로 생각하고 시술할 때 결과가 가장 좋아요. 지지인대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노화가 진행되면서 흘러내리는 지방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자꾸 버티는, 인대 위쪽에서는 지방이 내려와서 볼록해지고 아래쪽에는 지방들은 내려가게 되니까 이 부분은 패여 보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눈물꼬랑 여기가 만약에 지지인대의 개념을 생각하자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 팔자주름 좀 심하죠. 그리고 마리오넬 라인, 심술보라고 하는 라인들이 그 대표적인 지지인대로 인해서 지방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쌓이고 그래서 생기는 주름들입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할 때는 이 지지인대를 손상시키지 않고 여기를 좀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과 피부 탄력을 고려하는 시술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시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위치를 교정해 줘야 근본적인 리프팅이 되는 건데, 얼굴 지방 흡입은 이런 것과 완전히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로지 지방 제거를 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는 거죠. 즉 지방 흡입을 해서 갸름한 얼굴과 작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 피부가 처지게 되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되고 노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수술 후 바로 얼굴이 이렇게 축 처진다는 것은 이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젊어지고 싶은 바람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수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의 지방 흡입을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샤프한 턱 라인을 위해서 이중턱과 목선까지 지방 흡입을 상담할 때 저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꼭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귀 쪽에서 분지되는 페이셜 너브는 세 갈래로 분지가 돼요. 이 주행 경로가 바로 턱선으로가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얼굴 지방층과 근육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데 신경의 주행 경로는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이 주행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턱선의 지방을 과하게 흡입하다가 이 신경을 손상시키게 되면은 침을 계속 흘리게 되고 얼굴이 마비 증상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가볍게 진행해요. 턱라인 수술할 때는 환자분이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간단하게라도 환자분과 대화를 하게 돼요. 괜찮으시죠? 아프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입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신경 손상이 없이 내가 이쪽 부분을 수술하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깊게 수면을 들어가게 되면서 다른 부위, 턱 라인과 이쪽 목 라인 쪽을 수술하게 되죠. 두 번째로 목선 라인을 위해서 지방 흡입을 과다하게 흡입하게 되면은 침샘이 손상돼요. 이 침샘이 손상되면 침 분비 조절이 어려워서 좀 입냄새도 나고 계속 침이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즉 이쪽에 이하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적은 확률 같긴 하지만 상당히 많아요. 목을 들었을 때 지방이 만져진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지방이 아니라 침샘인 거죠. 마지막으로 저같이 제 목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턱이 굉장히 짧은 경우 턱을 당겼을 때 목이 지방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수술로 좋아지지 않아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볼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비포 애프터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상태, 즉 저처럼 턱을 뒤로 했을 때 이게 좋아지는 거라면 저는 그 부분은 지방 흡입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얼굴 지방 흡입뿐만이 아니라 이중턱 지방 흡입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옆에서 볼 때 저처럼 턱이 짧은 분이라면 수술적 기대치의 한계를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전에는 말을 안 하고
수술 후에 저 왜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수술 받는 분의 체형상 좋아질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얼굴 지방흡입 하실 때 심부볼 지방흡입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얼굴에서 심부볼은 이쪽 얼굴 쪽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입 안쪽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볼은 얼굴 지방흡입으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몸과는 달리 얼굴은 항상 남한테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뻐지고 젊게 보이고 싶은 거는 당연한 바람인 것 같아요. 제가 얼굴 지방흡입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면서 모든 분께 수술을 권하지 않고 좌절시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많이들 하고 또 수술 받은 분들 중에서 소개로도 오시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하고 얼굴 지방흡입과 턱선 지방흡입의 한계에서 시작한다면 그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저 또한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평소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